자, 오늘부터 이제 회사법 들어갈게요. 오늘부터는 더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회사법 분량이랑 상속상의 분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2배 이상이죠. 회사법이. 그렇다고 시간이 2배 이상으로 걸리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회사법에서는 우선 안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안 보는 부분들이 우선 한 명에서 합자해서 이런 거 다 안 보죠. 뭐 중요한 것만 조금 보지. 그거는 개념 정도로만 조금 보고, 그 다음에 뭐 조직 변경이니 뭐 기타 뭐 회사의 계속이니 이런 거는 아예 안 보잖아요. 뭔지도 모르실 걸? 아마 지금 이 단어를 들어도 수업 시간에 뭐 안 들어봤으면 모르는 거지 뭐. 그런 거 아예 안 보는 것들이 많아서 시간은 그렇게까지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한 9회 정도에 끝낼 생각이에요. 9회 끝내고 그다음에 어음수표법 2회 반, 보험법 2회 반 이렇게 하면은 보강을 3회 더 해야 되는 거고, 어음수표법 2회, 보험법 1회 하면은 보강을 2회 더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그냥 2회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 상법을 15회 만에 끝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제가 세무사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 강의를 회사법을 10회로 개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비웃더라고. 아니 회사법을 어떻게 10회에 끝낸단 말이야?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냐고.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 10회에 끝나냐고. 걔네들은 20회 이상 하거든요. 회사법만 24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10회 개설을 했더니 여기서 10회 하거든. 10회 개설을 했더니 변호사 시험에서도 하는데 거기 가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비웃더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작아 15회는. 자, 우선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할게요. 우리 회사법에는 회사의 형태가 5가지가 있어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주식회사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기타 회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지는 대외적인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파생적인 내용 약간만 공부를 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법에서 회사를 얘기하면 무조건 주식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들으세요. 마지막 그렇게 들으세요. 자, 우리가 공동기업을 앞에서 잠깐 봤어요. 익명조합을 봤죠. 합자조합은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그냥 넘어갔고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회사를 운영하려면 우선 작은 기업, 그러니까 구멍가게 같은 작은 기업을 운영하려면 혼자 해도 돼요. 혼자 돈 내고 기업 차려놓고 혼자 운영을 하면 돼요. 근데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혼자 기업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혼자 동원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럿이 모아갖고 같이 투자해서, 함께 투자해서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공동기업이죠.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공동기업이 익명조합이었고요. 이렇게 공동기업을 운영을 하려면 2가지 부류의 사람이 필요해요. 일하는 놈, 돈 내는 놈,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돈 내는 놈은 별로 일을 안 해요. 돈만 내놓고 거기서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고 하지. 일하는 놈은 열정적으로 일할 의지는 있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돈 내는 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돈 있으면 자기 돈 갖고 하지, 못하러 돈 있는 놈 끌어들여갖고 걔한테 이익 배분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돈 내는 놈과 일하는 놈이 나눠진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식회사에서 우선 돈 내는 놈이 있어야 돼요. 회사 사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야 돼요. 회사에다 그래서 돈을 모아요. 이거는 대차대조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앞으로 매 시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맨 앞에다가 이렇게 옆에 표지 그 하얀 종이 하나 있죠? 거기다 하나 그려 놓으시고 눈에 익혀 두시면 좋아요. 이건 이제 회계학에서 쓰는 대차대조표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자산을 쓰고, 여기다 부채를 쓰고, 여기다가 자본을 써요. 자산이라는 거는 회사에 있는 회사의 재산을 항목별로 나눠서 가격을 매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금 얼마, 예금 얼마, 부동산 얼마, 동산 얼마, 이렇게 쭉 더하면은 자산 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부채는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써놓은 거죠. 채무를 써놓은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이걸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이 회사의 진짜 자기 자산인 거지. 진짜 자기 자산, 순자산.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쪽이 이제 권리일 거고 이쪽이 이제 의무일 거죠. 채권은 아니지만 아무튼 권리와 의무를 여기다 일반적으로 적어 놓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본 요게 이제 순수하게 회사 주인들 거고.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은 실제로 있는 건 요거예요. 요런 건 사실 실제로 없는 거야, 이거는. 계산상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 재산은 다 이거죠. 실제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진 빚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금액적으로 빼면은 실제 우리 몫은 한 요 정도다라고 금액적으로 계산만 나오는 거지. 자, 주주들이 회사를 시작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요. 이게 돈 내는 놈들이에요, 얘네들. 주주들. 돈 내는 놈들이 돈을 모아야 돼. 아직까지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부채는 없겠죠. 뭐 많지 않겠지. 우선 대부분의 자본일 거예요. 이 자산은 부채가 별로 없을 테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놓고 이 돈을 갖고 일하는 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놈한테 야, 네가 우리가 돈 모아놓은 돈 이거 갖고 사업 자금을 해서 네가 장사를 좀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돈은 있는데 일을 할 줄 모르잖아. 경영을 할 줄 모르잖아. 근데 네가 그렇게 경영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네가 맡아서 우리 돈 맡아서 경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럼 우리한테 나눠줘. 그럼 네가 일한 대가로 우리도 얼마 너한테 보수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모았으니 일하는 놈을 뽑아야죠. 일하는 놈. 일하는 놈이 이사예요. 이사. 얘네들이 이제 회사의 업무를 담당해서 경영을 책임지고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사는 우리 상법상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3명 이상. 근데 이 3명 이상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그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일을 해요. 이 회의체에서 회의를 통해 갖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고요. 다수결로.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해서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뽑느냐? 누가 뽑느냐? 아니, 당연히 회사의 주인들인 이 주주들이 뽑죠. 주식회사에서의 주주들, 회사의 주인, 즉 사원을 주주라고 불러요. 우리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사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사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이게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회사에 취직해갖고 말단 직원을 사원이라 그러죠. 근데 회사법에서 사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회사의 주인들을 사원이라고 해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주인들, 그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해요. 근데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을 특별히 주주라고 부르고요. 이 주주들이 이사들을 뽑아야 될 거라고. 돈 낸 놈들이 여러 명인데 경영 잘하는 놈을 뽑아가고 걔한테 일을 맡기는 게 주식회사의 구조니까 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주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낸 놈이에요. 회사 경영에 항상 관여하진 않아요. 회사 경영은 얘네들이 하지. 얘네는 회사 바깥에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학생일 수도 있고 저같이 변호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일 다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회사에 모여요. 모여서 거기서 회의를 거쳐갖고 다수결로 무슨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를 주주총회라고 하죠. 즉 주주들이 간혹가다 한 번씩 모이는 회의체예요. 여기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아까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하고는 뭘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했을 때 진정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주주총회에서는 기본적인 판을 깔아주는 매우 중대한 의사결정, 그걸 주주총회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자동차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다. 거기에서 자동차 공장 부지를 매수하겠다. 이거는 진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거죠. 그런 거는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을 누굴 정할 건지, 뭐 미국에다 수출을 할 건지 말 건지,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건지 말 건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회사의 경영이니까. 주주총회에서는 뭘 결정하냐? 기본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할 이사들 뽑는 거 주주총회에서 해야겠죠. 이사 자르는 거 주주총회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합병을 한다 이런 거
합병을 한다. 이거는 기본 판을 깔아주는 거지. 이건 경영 그 자체가 아니죠.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이런 거 중요한 의사결정들 주주총회에서 해요.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감만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사를 뽑아서 얘네들한테 경영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 주식회사의 구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주들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이사한테 맡겨갖고 이걸 사업자금으로 해서 기업을 경영해서 해라. 그리고 걔네 기업 경영에서 번 돈을 주주들이 나눠 갖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주주들은 자기 돈을 이사한테 맡긴 거라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얘들이 그 들고 튀면 어떡하지? 경영을 엉터리로 하면 어떡하지? 위법한 짓 하면 어떡하지? 응?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사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돈 지들이 찔끔찔끔 해먹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직접 감시를 하면 좋은데 주주들은 회사의 업무에 평상시에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회사 바깥에서 자기 생업에 각자 종사하고 있지. 그래서 감시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감시할 사람을 하나 뽑아갖고 걔한테 시키는 거예요. 감시를. 그게 이제 감사죠.